오늘의 코인, 오늘은 NFT 매니아 이광호 대표님과 함께 NFT와 또 메타버스에 관련한 이야기들 그리고 비트코인 결제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나눠볼 예정입니다. 먼저 대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광호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외신 기사를 통해서 또 분석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 국면에서 우리 NFT 시장 그리고 메타버스는 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처음으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네, 그 BAYC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 BAYC 즉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풀스토리를 아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관심까지는 없으시니까 풀스토리까지는. 네. 그 관심은 있는데 그 돈이 없겠죠. 네, 예. 그러니까 함부로 투자하기가 저도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풀스토리를 오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BAYC가 거의 가장 저렴한 걸 사려고 하더라도 약 2억 원 가까이 그러더라고요. 예,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980년대 초반에 정치학자인 베네딕 앤더슨이 상상의 공동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옥스퍼드 교수인 로빈 덤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뇌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집단 규모의 최대치는 150명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150명이 훨씬 뛰어넘는 그 민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할까? 우리 항상 뭐 우리 한민족이다, 백의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서로 알지 못하거나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가 동질감에 대한 상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상상이다. 네, 이 사람은 나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는 상상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상상의 공동체라는 얘기를 썼었고 그게 민족을 바라보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관점이었는데 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커뮤니티가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NFT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NFT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트위터에 친구를 이렇게 하거나 팔로우를 하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BAY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AYC는 2021년 4월에 민팅을 했는데요. 뭐 바로 민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민팅 가격은 0.08이더. 근데 1년이 지난 후의 가격은 뭐 152더니까 그 사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예. 그래서 BAYC가 어떻게 보면 이제 NFT의 기반을 닦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몇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원 전용 공간인 욕실이 있어요. 그래서 BAYC를 가지고 있다고 인증이 돼야지 욕실에 들어가서 15분에 한 번씩 이 타일을 붙여서 자기만의 뭐 그림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예, 그게 이제 BAYC의 욕실에서 좀 비롯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루한 원숭이가 지루하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감성적이면서 표현력이 풍부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지루한 원숭이 이전에는 뭐 크립트 펑크라든지 크립트 키티가 있었지만 우리가 에이프처럼 다양한 표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디테일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BAYC가 이 메타버스의 기초가 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이 메타버스 NFT에 관련해서 이게 뭐 내가 참여를 한다, 투자를 한다, 지금이 얼마냐 이런 부분에 관심은 많으시지만 그 실질적인 스토리들 어떻게 또 구현이 된 건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놓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짚어주셨는데 이 메타버스의 기초가 된 이유 그리고 그 BAYC가 어떤 개념들이나 이미지들을 추구를 하는지 이 상상의 공동체다라고 하죠. 동질감에 대한 상상을 불어 넣어주는 또 그러한 상상력들로 시작이 된 NFT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BAYC 같은 경우에는 또 탑5 안에 늘 들어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침체기인 이 상황에서 시세적인 영향들도 지금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규로 또 내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NFT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암호화폐의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NFT 가격이 올라가야지 그 그쵸. 가격이 맞을 것 네.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재미있게도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면 빨리 NFT를 팔아서 현금화하고 하려고 싶은 하는, 사람이 네, 많기 많기 때문에 때문에. 매도세가 몰려서 NFT 가격이 떨어지고요. 네. 또 올라가면 그 반대로 NFT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지렛대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을 믿고 NFT의 뭐 발전 가능성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좀 오히려. 괜찮은 블루칩들을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도 지난 시간에 또 NFT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이제 대표님께서도 애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히려 지금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이게 암호화폐 가격이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거의 500만 원일 때도 한 100이더 정도를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한 140만 원 정도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더 떨어져서 한 82더, 92더면은 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블루칩을 하나 사셔서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블루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간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되려 이러한 기회들, 이더리움의 가격이 떨어진 기회들을 우리가 이런 블루칩들을 또 한번 내가 참여할 수 있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BAYC에 관해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BAYC 여기 제목이 네. 어떻게 메타버스에 이제 근간이 됐을까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소유자가 NFT에 대한 전폭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을 준 최초가 이 BAY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에는 웹3라는 게 이제 마이 데이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NFT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엄청나게 나한테 저작권까지 오는 그런 네. 기반이 됐다. 즉 NFT의 표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유권이 저작권까지 오는 NFT의 표준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유권이 저작권이 되어서 나에게 또 다른 이득과 좀 파생적인 이득을 준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BAYC가 메타버스의 기초가 된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상상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들, 이미지 메이킹들까지도 살펴봤고 이어서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이 NFT 유틸리티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우리 그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쇼피파이라는 네. 전자상거래가 있는데요. 그 전자상거래 쇼피파이에서 NFT를 통해서 이 충성된 고객에게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를 판매자에게 제공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NFT를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NFT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증이 돼야지 디스코드 같은 방에서 그 회원들만의 공간에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증이 돼야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민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인증이 돼야지 관련된 상품을 살 수 있는 사이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디스코드나 각 프로젝트별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는데 이번에 전자상거래 회사인 쇼피파이에서 아예 그러한 기능을 도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쇼피파이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 NFT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증된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익스클루시브, 좀 독점된 상품을 판매한다거나 좀 더 할인을 준다거나 사전 판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쇼피파이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NFT를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인증된 NFT를 보유하고 있다면 구매자들 중에서 같은 NFT를 보유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 구매자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들을 주는 거죠. 할인이라든지 미리 구매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정말 너희에게만 팔 거야 라고 하는 독점된 상품들을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가치를 구현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커져 나가면 정말 NFT 시장 자체도 굉장히 단단해질 것 같아요. 그들끼리의 어떤 공동체 의식도 굉장히 생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쇼피파이가 이러한 기능을 이제 도입을 해서 처음에는 베타 테스트를 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NFT를 했을 때 많이들 PFP나 뭐 NFT 민팅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각 브랜드들이 다 NFT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라고 맞아요.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LF 패션의 헤지스가 NFT를 발행을 하고 그 쇼피파이 내에서 헤지스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헤지스가 독점적인 상품을 판매한다거나 좀 더 저렴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제 판매자들이나 브랜드, 유명 브랜드들이 이제는 NFT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멤버십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NFT 중에 제가 이제 옛날부터 NFT는 멤버십이다라고 네, 멤버십. 이제 얘기를 네.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는 그런 멤버십 자체가 좀 더 확장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유명 브랜드들이나 소매 회사들이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NFT를 갖고 있고 우리가 그걸 낸다고 해도 그냥 마케팅 측면에서 네. 우리도 이렇게 귀여운 우리의 뭐 있습니다. 아바타나 네. 그런 것들을 낸다라는 거지. 이게 구매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쇼피파이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명 브랜드건 아니면 독창적인 브랜드건 자신들만의 NFT를 발행해서 그 멤버십을 늘려나갈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짜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굉장히 큰 이제 대기업들에서도 이제 NFT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NFT 시장에 관한 신뢰도라든지 확장성을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금 소피파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입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NFT에 관련된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시장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현재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NFT 관련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고 이 시장이 겹겹이 쌓여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의 확장성도 계속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NFT가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다들 암호화폐가 떨어지면 NFT도 그쵸, 가치가 그건 없을 인식이,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실 네. 텐데 그거는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브랜드들이 무료로 NFT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는 그들이 이제 마케팅 비용을 그쪽에다 쓴다는 그쵸, 얘기거든요. 네. 지금까지 기업은 계속해서 광고나 그런 멤버를 늘리기 위해서 그 마케팅 비용을 썼는데 이제는 NFT를 통해서 그 마케팅 비용을 좀 아끼고 기존에 있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고객 기반을 늘리는 쪽으로 갈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얼마나 더 확장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뱅킹이 구현됐다라는 또 그런 소식이 있어서 호재로서 좀 지켜봤는데 이 부분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자 이제 회계 감사 기업인 딜로이트가 있는데요. 그 딜로이트가 옛날부터 비트코인에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딜로이트가 이제 기술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NYDIG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이라는 곳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양사는 비트코인을 로열티 및 보상 프로그램에 이용을 하겠다. 그리고 직원 복리 후생에 이용하겠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 등의 비트코인을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딜로이트에서 비트코인에 그전부터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여러 가지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딜로이트가 이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다라는 거는 다른 회사들도 또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결제도 우리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딜로이트가 이제 회계 감사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네. 딜로이트를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딜로이트가 이제 감사 보고서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신뢰도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밀고 있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딜로이트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이 10년 이내에 법정 화폐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10년 이내에 법정 화폐를 대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왔다라고 하니까 사실 딜로이트 자체도 신뢰도가 있는 기업이고 많은 기업들이 이 딜로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거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다라는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대표님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최근에 딜로이트가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네. 그때 암호화폐 수용 여부를 물어봤는데 미국 소매업체의 4분의 3이 앞으로 2년 내에 암호화폐를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암호화폐가 지금 가격이 떨어져도 시장에서는 점점 수용이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NFT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결제 역시도 지금 시장 자체는 약간의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상용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것들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대표님께서는 늘 또 외신 뉴스를 체크하셔서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알기 힘든 부분들까지도 집어주시는 것 같고요. 딜로이트의 비트코인 결제 도입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확장될지 좀 지켜보면서 이 부분을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소식들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